자, 일단 오늘 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 일단 전일 야간 증시 약세 흐름 보였던 것보다도 우리 증시가 먼저 강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우리 시장 뭐 다 오늘 하루 겪으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무에 집중해 있죠.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를 많이 보셨을 건데 시장 전체 저하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결론만 본다라 그러면 최근 좀 어수선했어요. 자, 2월 27일 날 마이너스 1%, 2월 28일 날 무려 시장이 마이너스 장중에 3.45%까지 빠지면서 아주 어수선한 움직임 보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이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보면 이유 불문하고 3월 들어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봉이 6개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양봉을 보인다. 양봉과 음봉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종일 문이 닫혀 있습니다. 뭐 이제 애프터마켓이 시행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그 활력이라든가 움직임이 기존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 선물이나 야간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장중에 우리 실시간 움직임을 다 대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장이 끝나고 나면 닫혀 있다가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 다 어우러져서 다음날 어떻게 되죠? 시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완전히 폭발하죠.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늘도 제가 시가 매매 시범 보이면서 보여드렸죠. 잠시 뒤에 그건 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고 제가 실제로 매매한 자금은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4일 동안 제가 270만 원 벌고 이제 전부 다 또 현금화를 했죠. 그 정도로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고 의미가 큰데 자, 시가는 전일 나왔던 모든 이슈가 모두 다 반영이 된다. 양봉이 됐다라는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시가가 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입된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양봉만 6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잠시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움직임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채 못 간다라는 그런 격언을 떠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배가 아플 정도였죠. 야, 어쩜 이렇게 개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도 배가 아픈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느덧 나스닥은 지금 보면 단기 고점권을 22,000선으로 하고 지금 의미 있는 박스권 저점권인 21,000선을 깨고 내려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매물대예요.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다중천정을 형성했던 구간이 돌파되고 나면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이제 역할을 변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 이탈하고 무려 최근에 음봉이 몇 개인가요? 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캔들이 음봉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결론만 기억하자 그랬죠?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양봉이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자, 최근 나스닥의 흐름은 어떻다?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다. 아마 오늘 장중에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M7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를 가장 선도해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7개, 이 회사가 전일 적게는 거의 한 5%대, 많게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죠. 15%의 폭락이 나왔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무려 4.7%나 급락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강보합 정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통상적으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증시가 어디죠? 미증시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따라 올라가려 하고 미증시가 하락하면 우리 증시도 따라 하락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가 안타깝게도 계속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깨진 게 언제죠? 바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7월 중순경에 2,900선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나스닥 시장을 많이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살짝 주춤하고 또 한 차례 주춤했다가 이내 신고점을 갱신하는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우리 증시가 어느덧 미 증시를 따라가지 않는 같이 상관관계, 커플링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와 이제 나스닥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2월 달도 그랬고 우리 증시 한 번씩 어수선할 때 어땠죠? 외국계에서 뭉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뭐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많이 뺐다. 이거 계속될 것이냐? 또다시 빼는 건 아니냐?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히려 비차익 매수 흐름 보이면서 매도보다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잘 더 아시겠습니다만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자, 장 초반의 거래소는 1.5에서 1.8% 정도가 빠지는데 선물 시장은 무려 한 2.3에서 2.4%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자,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상태, 백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백어데이션. 모든 매매의 중심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선물이 중심이죠? 선물이 하락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왜? 선물이 주식을 현물이라고 그래요. 현물보다 싼 상태가 되니까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의 매도 압박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선물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장중에 선물이 현물보다 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주식 현물에 대해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좀 더 볼게요.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내마녀의 날입니다. 제가 모든 매매의 중심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마녀의 날 3월, 6월, 9월, 12월은 이제 거의 모든 형태의 파생 상품들이 동시 만기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도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이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금들은 분기 단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0조 원, 선물 시장에서 무려 4조 원. 물론 이제 콜 매수, 풋 매도가 1대4 정도로 1대3에서 1대4 정도로 좀 놓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선물을 하방을 놓는다라 그러면 이에 대한 해지로 우리가 뭐 컨버전, 리버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선물을 매도를 했다라 그러면 콜 매수, 풋 공매도를 한 게 이제 상방 포지션, 합성 포지션, 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해지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고 사실상 양매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더욱 맞겠죠. 자,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미 외국인들은 더 이상 팔릴 물량이 없어요. 현물 시장에서만 무려 10조 원, 선물 시장에서 4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자금이 현선물 동반해서 나왔을 땐 언제냐? 남유럽 재정위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이 정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증시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여력이 크지 않다. 자, 그러면 결론만 얘기한다라 그러면 나스닥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좀 내려와 있는 것뿐이고 우리 증시는 이미 지난해 2,900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절대적인 레벨을 따져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적 최고점이 3,400레벨이죠. 그래서 그 신고점을 무한대로 갈아치운 나스닥 기준과 본다라 그러면 절대적인 위치 자체가 우리가 너무 싸다. 제가 농담 반, 자조 섞인 반, 느낌 반으로 항상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세계 꼴찌를 할 수 있을까? 지난해 정말 우리나라가 수익률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간격 차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돼서 이미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오히려 나스닥이 굉장히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무려 6개나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하루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일중 진폭이 선물 기준으로 4마디 반입니다. 4.5포인트가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100이라고 그러면 거의 90 정도 이상이 그 이내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시장이 보면 계속 개파락을 맞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개파락을 맞고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런 불확실성만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충분히 4월 만기 이전에 2,700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절대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니고 좌절해 있을 때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의 틀을 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시장이 오른다고? 아, 그럼 어떤 종목으로 살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인연을 맺은 지, 딜사이트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지 만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만나기 전과 저를 만난 이후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짧다면 짧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얘기할 만큼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내가 잘 올라갈 주식만 찾겠다라는 닫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할 때 내가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2월 달 10배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